여러분, 만약 오늘 휴대폰에서 엄마 살려줘라는 절규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단번에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바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월요일 아침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고 부엌에는 갓 구운 토스트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커피포트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듯 고요한 풍경을 만들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은행 업무로 가득 차 있었다. 매달 첫째 주에 통장을 정리하고 생활비를 챙기는 일은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 삶을 붙잡아주는 작은 의식이었다. 옷장을 열어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내 걸치고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챙겨 입으며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지나가길 바랐다. 가방 안에는 도장 케이스와 통장 5건이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볼펜과 작은 메모지도 챙겨 넣으면서 스스로를 지켜주는 준비가 된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전날 밤 아들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엄마, 오늘 미팅 있어요. 저녁에 전화드릴게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내 마음에는 오래 남았다. 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아이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가을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맑게 개인 하늘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거리는 출근길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속에 섞여 은행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고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미팅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습관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은숙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진 말. 지금 아드님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시야가 흔들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를 절망 속으로 끌어내렸다. 엄마 제발 살려줘. 그건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다. 익숙할 만큼 선명했고 애절하게 울먹이는 소리는 내 심장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다.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5천만 원.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경찰에 알리면 아드님은 끝입니다. 칼날 같은 협박이 귓가를 파고들며 가슴을 조여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고 눈앞의 세상이 서서히 흐려졌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그 길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데 손에 쥔 휴대폰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졌다. 빨간불은 좀처럼 파란불로 바뀌지 않았고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과 겹쳐 울려 퍼졌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내가 늦으면 아이는 죽는다. 가슴을 파고드는 그 한마디가 발걸음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듯 보였다. 한 남자는 커피를 들고 전화를 했고 한 여학생은 친구와 웃으며 걸어갔다. 그들의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나만 지옥 속에 빠져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 명령을 퍼부었다.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번호표를 뽑아. 직원이 이유를 물으면 병원비라고 해. 괜한 말은 하지 말고 절대 경찰 얘기는 꺼내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네, 알겠습니다. 제발 아이만 무사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은행 건물이 눈앞에 보이자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에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멈추지 않았다. 번호표를 뽑아 손에 쥐었을 때 얇은 종이의 질감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작은 종이가 마치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았다. 대기 의자에 앉았지만 주변의 소음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는 빨간 불빛만이
나를 현실로 붙잡고 있었다. 손에 쥔 번호표는 구겨질 만큼 젖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가슴을 쿵쿵 울렸다. 휴대폰 너머의 남자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조용히 해. 지금 내 모든 행동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직원이 뭐라 묻든 절대 딴소리 하지 마라. 나는 주변을 흘깃 둘러보았다. 옆자리엔 노인이 손자와 함께 앉아 있었고 멀리선 직장인들이 대출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평범한 표정으로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 혼자만 숨이 막혀오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휴대폰을 귀에 바짝 붙이며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네, 알겠습니다. 제발 아이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마이크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248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와주세요. 내 차례였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다. 발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아들을 구하려면 반드시 이 돈을 찾아야 했다. 휴대폰 너머의 남자가 다시 재촉했다. 빨리 가. 직원 앞에 가서 말해. 전액 인출한다고.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창구로 다가갔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또렷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손에 쥔 통장을 내밀며 작게 중얼거렸다. 전액 인출 부탁합니다. 직원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던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더니 볼펜으로 빠르게 몇 글자를 적었다. 종이를 통장 사이에 슬며시 끼워 넣으며 작게 속삭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통장을 펼쳐 몰래 쪽지를 확인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경찰을 부릅니다. 절대 티내지 마세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휴대폰 너머의 남자는 계속 명령했다. 빨리 돈 찾으라고 했지? 왜 멈췄어? 나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직원이 전산 확인 중이라는데요.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진 남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시간 끌지 마. 우리가 다 보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직원의 눈빛에서 확실한 믿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나를 구하고 있었다. 휴대폰 속 목소리는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다. 지금 우리 사람 내 뒤에 앉아있는 거 안 보여? 장난칠 생각하지 마.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을 꺼서 검은 반사의 뒤를 비춰보았다. 정말이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끊임없이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범인은 계속 협박을 이어갔다. 시간 없다. 지금 바로 창구에 가서 돈 찾아.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목구멍이 바짝 타 들어갔다.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았다. 나는 최대한 떨리는 기색을 감추며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아직 확인 중이라서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휴대폰 너머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좋아. 그럼 우리도 기다려주지. 하지만 올해는 안 돼. 딱 3분만 더 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 3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시계 초침이 미친 듯이 크게 들려왔다. 째깍 째깍 째깍. 3분의 약속이 끝나가던 그 순간 은행 자동문이 갑자기 열렸다.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한 사복 경찰 6명이 동시에 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들은 커피를 뽑는 척, 번호표를 뽑는 척하며 재빠르게 범인들을 포위했다. 내 뒤에 앉아있던 검은 모자의 남자. 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양팔이 뒤로 꺾이며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금융사기 현행범 체포한다.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옆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조카 사위 민철이도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모님, 이건 오해야.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다정한 사위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숙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엇보다 잔혹한 진실이었다.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창구 직원 지연 씨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도감, 배신감, 그리고 살아있다는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온 탓이었다. 며칠 뒤 나는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철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다. 가족을 속이고 나의 전 재산을 노린 범죄자였던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믿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곱씹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음도 얻었다. 작은 의심이 목숨을 살린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든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 작은 쪽지를 건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전화, 달콤한 말 한마디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주변을 살펴보시고 작은 의심과 신중한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